요즘 하루라도 뉴스에 금융 얘기가 안 나오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소식들은 뉴스 첫머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우리 산속 깊은 곳을 흔들고 있죠.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가 얼어붙고 부동산 시장이 멈춰선 시기엔 은행, 조합, 금고 같은 곳이 주는 안정감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예금은 무조건 안전하다.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나 공포심 유발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상호금융기관의 지점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우리가 늘 가까이 있던 이름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가까이 있는 지점조차 찾기 힘든 동네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점 축소가 아니라 그만큼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은 생각보다 간단하고도 무섭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 갚지 못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는 연체율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이든 금고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야 돌아가는 구조인데 그게 안 되면 기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 예금자는요? 가장 먼저 불안해지는 건 바로 예금하신 분들입니다. 그래도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보호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지금은 금융기관 하나당 최대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되고 9월이 되어야 1억 원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계좌별이 아니라 기관별 합산 기준입니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계좌를 가지고 계셔도 전부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된다는 뜻이죠. 더 중요한 건 그 보호가 바로바로 작동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문제가 생겨서 파산이나 영업정지가 되면 그때부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예금을 돌려받는 구조인데 그 사이 여러분의 생활비나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누구나 자신의 자산이 놓인 위치와 구조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만큼의 예금을 두고 있는가? 그 기관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 혹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이 한 곳에 몰려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외면하고선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예금은 더 이상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기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늘 믿고 거래해오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 왜 하나둘씩 문을 닫고 뉴스에서는 부실 가능성 얘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부동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뒤엔 언제나 대출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전국 곳곳에 집값이 올라갔던 거 기억하시죠?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들까지 들썩였고 누군가는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금융기관들도 경쟁하듯 대출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 1금융권, 즉 시중은행이 중심이었지만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자 사람들은 대안으로 2금융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같은 상호금융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조건이 느슨하고 금리도 높습니다. 신용점수가 다소 낮은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더 주니 예금자들도 몰렸죠. 하지만 그 안에는 큰 리스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아직 건물도 세워지지 않은 땅에 앞으로 이곳이 개발되면 돈이 될 거라 믿고 먼저 돈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희망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건설 시장이 얼어붙고 자재비는 오르고 분양률은 떨어졌습니다. 돈을 갚아야 할 사업자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환이 안 되면서 연체율이 폭등하고 있고 그 타격이 고스란히 금융기관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예금자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위기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조합 안에서 문제를 감추기 바쁘고 외부에 알려질 때쯤이면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이미 부실이 쌓여 무너지기 직전인 거죠. 게다가 지금은 대출 총량 규제까지 걸려 있어 금융기관들이 돈을 빌려주기도 힘든 구조가 됐습니다. 대출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못하게 막아버리니 기관 입장에선 숨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은 못해, 기존 대출은 연체돼, 예금자는 불안해져서 돈을 빼가.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기관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몇몇 조합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구조 자체가 이미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은행은 안전하다는 낡은 믿음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죠? 하지만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내 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막연한 조언은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는 예금 분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군데, 특히 가까운 조합이나 금고에 전 재산을 몰아넣고 계십니다. 직원도 친절하고 이자도 높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는 금융기관 하나당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2개, 3개 계좌가 있어도 한 기간이면 다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만약 그 조합이 부실해진다면 그 이상의 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분산하셔야 합니다. 이에 우체국, 시중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 등 서로 다른 기관에 4천만 원 이하로 나눠서 예치하면 각각 따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쉽게 말해 당장 찾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기 예금에 다 묶어두면 금리는 높지만 갑자기 병원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중도 해지 시 이자 손해도 크고 일부 조합은 해지도 바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비는 최소 6개월치를 따로 보통 예금 통장에 빼두세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않을 생활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예금을 들기 전에는 그 기간의 연체율과 감사 결과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예금보험공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해당 기관의 위험 수치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나 가까운 분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에만 흔들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요즘 금리가 높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을 찾아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높다는 건 그만큼 돈이 급하다는 뜻입니다. 돈이 급한 금융기관은 그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자가 몇 %냐? 보다 이 기관이 튼튼하냐? 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수익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지금의 상황을 공유하고 자녀와 금융 계획을 나누세요. 특히 노후 자산을 혼자 관리하시면 나중에 갑작스러운 병환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자산이 묶이거나 가족이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금융 점검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비책입니다. 이건 절대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쳐왔던 정보들일 뿐이죠.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조금은 무섭고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무도 당신의 돈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당장 은행을 바꾸고 금고를 해지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시기엔 한 번쯤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은 후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바로 지금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가족과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 대화 하나가 앞으로 10년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이처럼 꼭 필요한 금융정보, 노후 자산 관리 이야기, 그리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조언들을 사실만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정보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